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특히 오전장에는 정말 좋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오후장부터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25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 만큼 내일 시장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반등이 나와서 빨간불로 돌려 세웠다는 것이 조금은 의미 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반면에 코스닥은 물론 살짝 돌려 세우긴 했지만 1%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와는 달리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전장에는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돌려 세웠고 그렇다고 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업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마무리였고 반면에 펄어비스는 또 좋은 흐름이 나왔고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중에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좋지 않은 실적 발표와 함께 오후장에 6%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래대금은 또 한 달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전에 거래대금 최저치가 어제 8조 5천억이었다면 오늘은 6조 8천억,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6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6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은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오늘 1%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LG 에너지솔루션, 코스모 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가 18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쉬어갔다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LNF, 그리고 그 밑에는 ETF까지 오늘은 2차전지 소재기업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종가상으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조금은 낙폭을 키웠었고 나스닥이 1% 정도 빠졌더라고요. 하지만 종가는 이렇게 조금은 돌려세웠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조금은 불안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며칠 동안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니케이가 또 한번 0.6%의 상승과 함께 올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가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는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고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중국은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반영되고 있고 그 이유가 최근에 발표되었던 신규 대출 감소권이라든지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무려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이런 지표들이 오늘까지의 시장의 약세와 함께 일주일간의 시장 약세로 연결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련의 경제 지표와 함께 불황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국내 증시도 일본 증시와 다르게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오전장에 굉장히 급락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이
그동안 국내 시장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넘어서는 확실한 근거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될 때 단순히 그동안의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는 확실히 경제가 조금은 돌아서는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시장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불안정하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꺾이고 있고 이게 다른 국가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에 보니까 0.03%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오늘의 흐름은 중국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밑꼬리를 달고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RSI 지표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 40 이하를 기록했을 때는 그 자리가 반등 자리였다 이 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 40포인트가 뚫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자, 코스닥은 지금 1.6% 급락이 나오면서 RSI 지표가 35포인트까지 34포인트네요. 상당한 하향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34포인트쯤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또 3월에는 40포인트 근처였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있죠. 오늘 에코프로가 7%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엠도 4.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이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여기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지수 전체도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코스닥의 위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 또 고점 부근에서 악재 이슈가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에서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면 시장의 반등이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시각으로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에 쌍봉을 만들었고 또 그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21선까지 최근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던 만큼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에서 일본에 반도체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규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3천억 정도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고 2025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도체 소자라든지 시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보합세를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선방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전 종목이 모두 크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1.5%, DB하이텍이 6.8%, 그리고 한미반도체, 장비기업이 4%, 그리고 리노공업도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외국인의 잦은 매도가 있다고 해도 그 규모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았었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한 달 내의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나가지 않는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삼성전자는 길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2분기, 3분기 내에 수익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돌아설지는 현재로서는 전망을 할 수 있어도 확실하게는 잡을 수 없는 만큼 그 점은 조금은 여유로운 시각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주봉상으로 보면 천천히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각도를 또 크게 틀 수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걸 2020년에 참조해보면 지금의 이런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고 지금도 22평선을 돌파한 시점이죠.
지금은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돌아섰지만 크게 또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돌아선다는 그런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면 분명히 각도는 가파라질 수가 있는 만큼 지금은 이런 구간으로서 에너지를 모으는 시점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간추려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6월 1일에 있는 미국의 부채함도 협상 시한, 그게 지금 시장의 이벤트로 남아있고, 또 두 번째로 국내 시장이 최근에 중국 시장을 따라서 약간의 시장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위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지수가 빠진 만큼 너무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그에 맞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